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인해 MG 조폭 사건이 파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경찰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그들에 대해 온몸에 문신을 하고 특정한 직업도 없으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동네 선후배, 지인, 또래끼리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라고 규정했죠. 범죄 수익금의 대부분은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SNS를 통해 외제차를 자랑하고 유흥을 즐기는 장면을 올렸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하기도 했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지만 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미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초롬이나 유튜브 꽁트, 문대의 운도 시리즈의 구구대장 나선욱 등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이고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주로 매스컴을 통해 희화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이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들은 그저 웃고 넘겨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들기도 하죠. 이들은 불법 도박장 운영, 불법 리딩방 운영을 주수입원으로 삼고 불법 사채 등으로 고리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하고 피의자의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 넘기겠다는 등의 경악스러운 협박을 일삼기도 했죠. 이렇게 최근 1-20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소위 문신돼지, 문신멸치 등 MG 조폭의 원류를 우리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구레입니다. 한구레는 일본어로 절반을 뜻하는 한과 불량배를 뜻하는 구렌타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반불량배란 뜻으로 언뜻 이름의 뜻만 들으면 한국에서 말하는 반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 이름이 지닌 뉘앙스는 한국의 반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달의 이미지는 세력화되지 않은 적당히 불량스러운 동네 양아치 느낌이지만 한구레는 현재 일본 지역별 점조직으로 지역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이죠. 한구레는 기존 일본의 야쿠자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그들의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식적으로 일반인들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야쿠자들은 사무실을 차려서 간판을 내걸고 그들만의 체계를 갖추어 활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야쿠자 조직들은 산하에 중규모 소규모 조직들을 두게 되고 그들 모두가 각자의 지역의 사무실에 간판을 내걸고 활동했었죠. 그래서 조직들 간 그리고 조직원들 간의 체계와 위계가 명확했습니다. 무슨 조직 산하, 무슨 지역, 무슨 사무실과 같이 말입니다. 야쿠자들은 대규모 이권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들이 사업 당사자로서 큰 수익을 노리고 활동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한국의 조폭들이 건설사나 용역업체 또는 유흥업소 간판을 걸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점조직이라 조직 간의 체계나 위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무실을 차리지도 않기 때문에 상위 조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특정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원이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야쿠자처럼 대규모 이권 사업 전체를 노리지 않고 그저 이권이 걸려있는 큰 사업이 진행될 때 불법적인 행위로 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채는 일종의 프리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원을 모집하는 방식 자체도 야쿠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쿠자는 마치 채용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경력이나 성과에 따라 진급을 하고 월급과 수당을 받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한구레는 그냥 친한 동네 형이 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하고 그에 응한다면 그 건에 한해서 일을 맡게 되는 시스템이죠. 야쿠자처럼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한다거나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거나 하는 문화도 없습니다. 지역별 한구레들끼리 큰 연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한 지역 내에서 조직원들의 구성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휙휙 바뀌기 때문에 이들 중 누구를 한구레라고 규정하고 누구를 그냥 동네 불량 청소년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구레들 중 자신이 스스로 한구레인지도 모르는 어린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제가 이들을 한국 MG 조폭의 원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한구레를 보고 벤치마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조폭들과 다른 행동 양식, 다른 조직 문화 등을 보면 확실히 한구레와 MG 조폭은 비슷한 면이 많죠. MG 조폭 역시도 기존의 한국 조폭들처럼 건설 사업 등의 대규모 이권 사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지역 내의 또래 인맥을 통해서 세력을 구성한다는 것이 한구레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의뢰받고 그 대가를 챙겨 점점 세력을 키워가던 한구레는 현재 기존의 야쿠자를 능가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점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로는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한구레는 어쩌다가 야쿠자를 능가할 정도로 커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구레의 부상에 대해 그저 세대 교체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쿠자 세력이 쇠퇴하여 비어버린 공백을 한구레들이 채울 뿐이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른 특징과 성향을 가졌지만 줄어든 야쿠자들만큼 한구레들이 늘어난 것은 맞기 때문이죠. 특히 젊은 야쿠자들이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젊은 한구레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으니까요. 한구레들이 세력을 이렇게 키우게 된 데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부터 실시된 폭력단 대책법이 그것이죠. 이것은 일본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야쿠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야쿠자 명의로는 핸드폰 개통, 은행거래, 자동차 구매, 사회보장보험 가입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야쿠자를 상위에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겠다는 의도였고, 야쿠자 활동을 단 한 번, 아주 잠깐이라도 했던 사람은 모두 이렇게 사회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로 인해 야쿠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해서 그 세력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현상은 말단 조직으로 갈수록 심해졌는데, 바로 여기서 한구레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말단 조직일수록 젊은 조직원들이 많을 것이고, 그 젊은 조직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일이 속출한 것이죠. 게다가 야쿠자가 되고자 했던 불량 청소년들은 야쿠자들의 이런 가오빠지는 모습에 실망하여 야쿠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었고, 결국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아 야쿠자 세력은 고령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폭력 조직이 수익을 올린 일에는 반드시 젊은 사람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쿠자들은 조직원 모집을 포기하고서라도 어린 불량 청소년들에게 일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쿠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건재했다면 조직원으로 받았어야 할 어린아이들이 야쿠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치 프리랜서 계약처럼 건당 돈을 지불하고 한구레 인력들을 고용한 것이죠. 야쿠자는 젊은 인력을 충망하고 한구레는 폭력단 대책법을 피해 활동하는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따지고 보면 한구레의 부상은 결국 일본 정부의 정책적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기보다 이미 범죄자가 된 야쿠자들만 잡아놓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야쿠자가 되지 않았을 뿐 또 다른 형태의 범죄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히려 야쿠자보다 더 관리하기 힘든 형태로 영악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일본 정부도 골머리를 썩게 되었습니다. 한구레가 슬슬 과거 야쿠자들이 장악했던 약, 성매매, 사채,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야쿠자보다 더 영리하게 접근해서 법망을 피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경찰은 한구레를 중폭력단으로 규정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거대해진 한구레의 세력 규모를 단기간에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의 MZ 조폭들은 아직 일본 한구레에 비하면 그 규모와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들의 범죄 행각이 양지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 그 세력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네요.